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경TV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 아닐까? 상승장은 모든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고, 하락장에는 모든 부동산이 하락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때 공포가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상승장 때 잘못 사면 상투를 잡는 거고 하락장 때 이게 공포니까 하락일 때 물건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상승과 하락장 안에는요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패턴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패턴이 숨어 있는지, 상승장과 하락장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수를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승장을 넘어서 보합 내지 하락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상승장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장이 상당히 큰 사이클로 이루어졌다면 2020년 들어와서는요. 이 상승장과 하락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초단기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패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심화학습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창하게 심화학습까지는 아니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중요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승장과 하락장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 상품이 다르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은 모두 다 상승하고 하락장은 모두 다 상승하는 자기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잘만 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그대로 줄곧 좀 시원하게 힘 안 들이고 달릴 수가 있고, 하락장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포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 공포를 내가 잘 기회로만 삼으면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것들은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과 하락장은 이 투자 상품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상승장과 하락장에는요 선별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선별 투자를 과연 해야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그럼 누가 가격을 결정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승장에는 과연 누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합 내지는 하락장인데, 이런 보합 내지는 하락장에는 과연 시장 가격을 어떠한 물건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다면 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물건이나 그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 안에서, 상승장이면 상승장 안에서, 하락장 안에서는 하락장 안에서 우량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가격을 결정하는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는요 1등 지역이 가격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최근 5년간의 상승장을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강남이 먼저 올라갑니다. 강남이 올라가니까 강남 주변에 있는 강남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갑니다.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충청권과 광역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충청도와 광역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상간 5지까지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들썩들썩거렸죠. 그럼 출발은 어디죠? 강남이라는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제일 좋은 놈이 제일 좋은 지역에 제일 좋은 상품이 가격을 먼저 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너무 과밀화가 되고 과열이 되면 정부가 그 1등 지역에 대한 규제를 진행을 하죠. 그 규제를 진행해서 그 많은 자금들이 빠져서 그 옆에 지역으로 옮기고 또 옆에 지역으로 옮기고 또 옆에 지역으로 옮기다 보니까 전국 거의 대부분의 사실상
우수 지역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서울에서 서울 나름대로의 1등 지역이 있을 거고, 왜냐면 마포는 마포 나름대로의 1등 지역이 있을 거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라도 나름대로의 1등 지역이 있을 텐데,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상급지 지역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웬만한 상급지 지역들이 다 어떻게 됐죠? 투기과열 지역으로 다 묶여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상승작에는 1등 지역이 가격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1등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냐면 아시겠지만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겠죠. 그죠? 뭐 강남 같은 지역, 서울에서 보면 뭐 마용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용산 같은 지역, 성수동 같은 지역이고,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과천이라든가 분당, 판교 이런 지역들이 사실상 또 수도권 안에서는 또 1등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지역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예요? 고신용의 자산가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럼 반대로 힌트를 드렸으니까 하락장에서는 누가 가격을 끌고 갈까요? 하락장은 바로 꼴등 지역이 가격을 끌고 갑니다. 좀 너무 원색적인가요? 꼴등 지역이라는 뭐 단어가. 어쨌거나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꼴등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원색적이라면, 서울로 따지면 뭐 서초, 성파, 강남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리고 노도강이 있을 거고, 그죠? 금강구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가 꼴등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급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 나오면 맨날 노도강, 금강구 집값이 몇 프로 떨어졌다, 몇 프로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그 지역에 급매물 많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지가 낮은 지역들, 제가 그냥 영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꼴등 지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강, 금강구가 꼴등 지역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어쨌거나 이런 꼴등 지역의 가격을 끌고 갑니다. 그런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고가 터지고 급매물이 쏟아지고 경매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지역들의 특징은 상급지와 반대로 뭐 현금 보유 비율이 낮은 지역이고, 갭 투자 비율이 원체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지는 놈들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낙폭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상승장 때 또 반대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근의 하락장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살 사람은 없는데 매도자는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만, 과거 하락장과 지금 하락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5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같은 과거의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게 요즘 현실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 대치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면 대치동, 우리 뉴스에 보면 강남 집값 얼마 떨어졌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상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떨어진 게 아무런 일반인들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35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하락을 해서 30억에 팔려요. 매물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5억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상 이런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뭐 동대문이라든가 동작이라든가 청량리 주변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성수동, 성동구 같은 지역들, 성수동이 아니라 성동구 같은 지역들이라든가, 아니면 은평구가 될 수도 있고,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도강 이런 지역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지역 아파트 가격이 5억 떨어지면 정말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물론 지금 정체되고 가격이 쌓여 있고 가격 낙폭이 있긴 하지만, 그 아파트 가격들도 정고점 대비 지금 2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얼마 떨어진 건지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 1억에서 2억 떨어진 거예요. 물론 9억짜리 1억, 2억은 엄청나게 큽니다. 30억짜리 5억 떨어진 거랑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하락장이라는 개념이 옛날이랑은 틀리다. 이 하락장이 와도 살 수 있는 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일반인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남에 35억짜리가 3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그러냐? 또 강남도 안 그렇다. 강남 안에서도 제가 보니까요, 차별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같은 애들 무슨 가격이 떨어집니까? 계속 신고가 갱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군 아파트인 대치동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강남 안에서도 이제 하락장 안에서도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꼴등적은 절대 차별화가 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상승장의 특징을 보면요. 상승장에서는 모든 부동산이 오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남이 오르니까 서울 전 지역이 오르고, 서울 전 지역이 오르니까 수도권이 오르고, 경기도가 오르고, 충청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광역시들이 오르고, 지방 전체가 오릅니다. 이렇게 상승장에는 모든 부동산이 가격 상승을 하죠.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동산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급지 좋은 지역의 물건을 눈여겨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하락이 되면 주택을 좀 구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낮죠. 많이 하락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망하는 거예요. 왜? 뉴스나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죠.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빠질 겁니다. 매수자가 없습니다. 매도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라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물들이 한두 개씩 팔려 나가면서, 급매물 위주로 팔려 나가면서 시세가 다시 회복되고 집주인들이 다시 호가를 부르기 시작할 때가 오면 늦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지 않는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매물을 만났다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매수를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해드리면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초양극화 시대. 그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점점 양극화로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이 점점 양극화. 이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은 뭐죠? 인구 감소, 도시 소멸입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가 소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15년, 20년 후면 돈이 없어도 주택을 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내가 그냥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굳이 애 안 쓰셔도 돼요. 기다리시면 그냥 집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하나 사시면 돼요. 그런데 실거주할 집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다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사람도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같은 부자인데 부자 안에서도 돈이 아주 많은 부자, 20억이 있는 사람도 부자고 100억이 있는 사람도 부자죠. 이 하락장에서는 100억이 있는 사람과 20억이 있는 사람의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이런 하락장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빠져서 70억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상관이 없죠. 일반인들은 100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빠져서 70억. 아파트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100억짜리 건물이 가격이 빠져서 급매로 70억의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00억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겠죠. 20억 있는 사람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부자들 안에서도 큰 부자와 작은 부자, 돈이 많은 부자와 그렇지 않은 부자의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소득의 양극화도 점점 벌어지고 지역의 양극화도 벌어지고 지역 안에서 또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냥 살 집이 필요하면 집 안 사셔도 됩니다. 왜? 인구 감소 시대, 도시 소멸 시대 집이 얼마나 많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러나 강남은, 용산은, 마포는, 동대문, 청량리는, 그죠? 노원구 같은 지역은 저는 인구 감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특정 지역들은 인구가 점점 과밀화되겠죠. 어디처럼? 홍콩처럼. 홍콩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12평짜리, 우리나라 따지면 12평짜리 분리형 원룸 아파트 가격이 한 30억 갑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 인구가 과밀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20, 30년 후면 더 많은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겠죠. 왜? 인구가 없으니까 직원을 뽑으려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몰려와야지 되겠죠. 그죠?
학군 아파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겁니다. 에이, 학생이 없는데 학군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학군 아파트, 그러니까 이 저출산 시대의 이 학군 아파트에 대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또 영상을 한번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조만간 올려드릴 텐데 그거는 나중에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잘 대비를 해놓고 지금 자칫 잘못해서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정말 안일한 정말 아니라거나 정말 무지하게 아무거나 부동산 아파트 하나 사면 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5년, 10년, 15년 후에 지금 산 부동산으로 인해서 크게 골머리를 썩으실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초양극화 시대 그리고 도시 소멸과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철저한 선별 투자가 선행돼야지 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와처럼 과거에 5년 전 혹은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투자하셨던 우리가 보통 주택 구입 연도가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10년에서 13년 사이에 주택을 한 번씩 갈아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택을 갈아타시는 분들은 10년 전에 사셨던 생각대로 요 정도 주택이면 안전하겠지. 요런 주택 사니까 돈이 되더라. 라고 생각해서 같은 패턴의 주택을 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운이 좋아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패턴에 잘 맞아 떨어진 주택을 사게 되면 또 성공을 하시는 거고, 정말 운이 나빠서 시내 패턴과 또 시대의 바람과 그런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지역에 또 정반대되는 물건을 사시면 정말 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댁내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최고의 주인공이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선착순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